안녕하세요. 하하박입니다. 형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2025년도도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음, 이 3일 남은 이 3일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6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날 많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그때쯤에는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올해 넘기 전에 그래도 삼성전자를 제가, 음, 보면서 마음이 설렸다는 거. 그 유튜브가 뭐길래 그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이 좀 설레면서 이게 좀 갔는데, 이 가격대가 만만치 않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기가 만만치 않은 자리인데 또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만 원대에 가지고 있는 개인들도 많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개인 강성 주주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 돈 많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가장 저거 하니까. 근데 어, 주식은 저는 매매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식은 매수해서 길게 가져가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계좌를 어떻게 할 건지와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와 그다음에 얘가 내가 가져간다면 몇 년을 가져갈 건지를 미리미리 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들어갈 때도 이 지금 자리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자리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 들어가서 물릴 수도 있습니다. 물릴 수도 있는데 물린다 하더라도 사야 됩니다. 물려도 사야 되는데 물릴 거 알면서 사는 것도 참 바보죠. 근데 일단은 물린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 천천히 한 주라도 발을 셋 담그고 보초병을 씌워 놓으세요. 보초병을 씌워 놓고 이 보초병이 서면요. 음, 계속 보게 돼 있거든요. 내가 보초병을 안 씌워 놓으면 밑을 보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보초병이 한 명이라도 씌워 놓으면 제 거 계좌를 들다 보거든요. 아유, 오늘은 좀 올랐을까, 내렸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죠. 오늘 이제 보초병을 씌울 건데, 저는 뭐 들어가는 아침 시가에 그냥 시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살 겁니다. 뭐 얘가 내려오면 종가 베팅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에도 사고요. 뭐 종가 베팅 해가지고 종가 베팅으로도 사고 그렇게 할 건데 시간 외에서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 외에서 왜 매매를 하지 않는가 하면 시간 외에서 이 지금 시간 외에 저것 때문에 차트가 왜곡이 생겨요. 왜곡이요. 왜곡이 조금 생겨서 시간 외에서는 저는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간 외에서도 그렇게 왜곡을 못 시켜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큰 주식을 갖다가 누가 장난을 못 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은 장난칠 수 있죠. 우리나라 주식은 뭐 장난칠 수 있어요. 애플, 미국 주식 애플 하나만 하면 우리나라 주식 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보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한국 주식 가지고 또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가지고, 보면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죠. 이제 차트가 그쪽엔 속임수를 안 쓰니까. 그리고 또 시가총액 큰 걸로만 보고 합니다. 작은 것들은 우리나라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거는요, 더 심해요. 그거, 잡주들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뭐, 한 번 사면요, 100%, 200% 먹는 거 일도 아니라요. 한 번 해봤는데요. 아유, 감당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감당 안 돼서 그런 거 하지 않고요. 그냥, 뭐,
차트를 배우려고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그다음에 또 다른 몇몇 주식을 보고 매일 봅니다. 새벽장을 매일 보는데요. 새벽장도 뭐 12시 전에 보고 또 새벽 한 4시, 5시 안에 뭐 일찍 있나마 뭐 1시, 2시에도 있나 가지고 보고 뭐.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그냥 잠 오면 그냥 자고 눈 뜨면 주식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그걸로 또 많은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는데 5분에는 삼성전자가 뭔가가 틀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 1시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지표를 가지고 예, 설명을 좀 해줬는데요. 오늘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지표가요. 요거는 저거 ADX와 트릭스의 기울기와 BWI를 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릭스와 스트게트 슬로우 1255를 가지고 어떻게 볼 건지를 보는 거고요. 여기는 기울기와 533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울기와 533을 보는 거는 트릭스나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33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스트게트 슬롯 1255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동시다바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가 예비거든요, 예비. 그러면 얘가 예비라는 얘기 뭡니까? 얘도 가일권을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가일권을 갖다가 니로 올 때 이게 니로 오는 거를 반영을 다 시켜줍니다. 이게 반영을 다 시켜줘요. 근데 12호는 반영을 안 시킵니다. 그냥 가열권에 그냥 쭉 들어가 있어요, 그냥요. 근데 얘는 반영을 해요. 그러면 얘가 반영할 때 얘가 50m로 내려가면 얘가 이후에서 대등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가 계속 가열권에 있을지 아니면 얘가 가열권을 벗어나 50m로 내려올지 요거를 보기 위해서 533과 같이 띄워놓고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는 이후에 오늘 캔들이 어떻게 쓸지는 지내놓고 봐야지 다음 캔들이 어떻게 가겠는가를 얘네들을 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캔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다면 이거를 만지는 세력들만 알겠죠. 주포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포의 생각을, 어, 차트로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읽는다는 얘기는 이후에 차트를 읽긴 하지만 이후에 보조지표를 보면서 읽긴 합니다. 그러면 캔들을 보고 5일선을 보고 8일선을 보고 20일선을 보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볼린저 밴드 20볼린저와 8볼린저의 하단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봉이 여기에 이제 설 겁니다. 이제 서는데 만약에 얘가 니로 온다 그러면 얘가 니로 온다 그러면 5일선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되면 이제 5일선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5일선이 장이 시작하지 않은 새벽 시간이라서 이제 안 바뀌는데 여기 한 6시쯤 되면 이제 뭐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것들은 이미 다 나옵니다. 장이 시작하기 전에 나와요. 그러면 그 장이 시작하기 전에 나오고 그래서 고기 나올 때 만약에 얘가 조정을 받는다면 5일선까지 장중에 조정을 받았다가 그걸 찍고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갈 확률도 있고 그거는 이제 봐야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서 니로 온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음,
얘네들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어 얘 역시도 지금 후행스텐 위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 역시 위에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우에 있다면 여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 부분을 넘어설 건지 말 건지 요 부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넘어서다가 못 넘어섰고 여기서 또 주춤주춤 하는데요. 이 주춤주춤 하다가 이거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선과 전환선에 이걸로 볼 때는 지금 골든 크로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캔들이 내려오는 거 그냥 반등하는 자리거든요. 얘 역시도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 있죠. 이게 60일에 신고가를 다시 써내느냐 안 써내느냐가 달려있다는 게, 얘 역시도 이제는 조정받을 만큼은 조정을 다 받았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원칙대로, 저는 주식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원칙대로만 주식을 여기에 차트를 보면서 원칙만 얘기합니다. 원칙이 60일에 52의 신고가를 만들어낸 이 캔들은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무조건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장 척도로 보는 게 뭔가 하면요. 60일 이동평균선의 캔들과의 괴리율을 보면서 이 괴리율에서 괴리율을 좁혀놓고 다시 50일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확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식이요. 확장과 수렴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루어온다 그러면요. 5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선, 전환선이 밑일 선입니까? 9일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5일선이 9일선과 골든크로스를 냈거든요. 이 골든크로스를,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골든크로스가 나면 얘가 골든크로스가 났는 날부터 며칠 동안은 여기 살짝 헤매요. 이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얘가 여기서 데드크로스 내면, 여기서 보십시오. 데드크로스를 내면 얘가 그냥 데드면 그냥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내려가고요. 여기서 반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여기로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5일선이 9일선 왔고 골든 크로스를 못 내고 다시 여기서 재차 떨어질 때 여기가 위험한 거지. 여기를 골든 크로스 내고 올라가면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얘가 골든 크로스를 내고 여기서 요렇게 밑을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년에 돼서 50의 신고가로 가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요. 50위의 신고가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50위 신고가를 냈는데 그 다음에 50위 신고가 낼 때 얘는 이제부터 당국의 협조가 이어서부터 계속 올라오잖아요. 아직은요. 그것만 볼까요? 이게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요. 기본만 알면서 그 기본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요. 그냥 쉬워요. 보기가 좀 쉬워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내가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키워서, 어, 종합주가 지수가 아니고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모든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어, 우량주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또 잡주들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어찌됐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내 주식이 우량주든 잡주든 올라갈 수가 있죠.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오는데 내게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올라가는 거는요, 특별한, 뭐, 세력주나
일등주 세력주나 아니면 테마주나 요거 외에는 지금 핫한 거 외에들은 다 내려갑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주식이 빨갛게 문드릴지 아닐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계좌들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지 아니면 시퍼렇게 돼 있는지 그거 볼 때요. 그것만 보면 얘네들이 행보할 때 내 주식을 보면 아 내가 테마주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벌겋게 물들어 이쪽 저쪽 안 끼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많이 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종합주가 지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좋아지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좋아지면 그냥 등달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보는 게 좋은데 너무 딴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이게 이제 77변곡인데요. 77변곡이 뭔가 하면 52변, 저는 77을 안 보고 이 앞에 구름을 이제 저보기 위해서 보통은 저는 이제 설명할 때 52로 봅니다. 52로. 여기 52자리나 77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52로 설명을 하는데 52가 77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오늘도 저희 뭐 어떻게 구독을 하고 오신 형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 계속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77이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얘가 당국이 협조가 여기서 끝납니다. 당국이 협조가 끝나는 날짜는 이제 며칠 남았는데요. 여기 며칠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며칠 남았는데요. 6일 남았습니다. 6일 동안에 당국의 협조가 있어서 올라갈 때 얘가 여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6일 동안 올라가는 양도 여기 보면요. 구름 여기까지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상관없이 요 정도까지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움직이면 얘네들은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9일과 26일에 저점과 고점이 이게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행보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당국이 협조로 올라올 때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국의 협조가 여기서 끝났을 때 여기서 보면요. 미칠입니까? 얘네들이 행보할 때 같이 행보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4일 동안입니다. 4일 동안 당국의 협조가 없을 때 얘네들은 행보를 했다는 거예요. 행보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당국의 협조가 오늘까지는 아니고 하루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여기 저점이 여기 잡혀 있기 때문에요. 3일 동안은 없었다는 얘기죠. 3일 동안은. 그런데 3일이 아니고 어제부터 이틀 동안 없었는데 제가 잘못 봤어요. 이 음봉이었네요. 양봉에. 음봉은 음봉도 조금 올라가는 거죠.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올라갔다.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하면요. 주가가 행보를 한다는 얘기는 당국의 협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쪽에 당국의 협조는 없습니다. 이쪽에 당국의 협조는 없으니까 얘가 자기가 잘라서 올려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한 3일 남았는데요. 3, 4일 동안에 이 종합주가 지수가 어디로 갈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서 얘 올라갈 때 당국 협조로 스텐 2가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 준다면 폭발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 할 때 내가 등산을 제가 좀 저질 체력이라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릎이 나빠가지고 등산을 못하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매주 여행을 갑니다. 화요일날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갈 때 보면요. 체력 좋은 친구가 앞에서 나를, 야, 저 올라가는데 내가 손 잡아줄게.
너 따라올래 이러면서 손을 잡고 저를 당겨줘요. 그러면 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길을요. 이게 당국의 협조입니다. 근데 당국의 협조가 있는 그런 자리를 가는데 이 당국의 협조 친구가 저를 안 당겨주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자기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올라갈 때 힘이 드는 거죠. 그게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는데 당국의 협조로 올라갈 때 당겨주면 더 빨리 쉽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당국의 협조입니다. 당국의 협조가 있을 때 그렇게 갈지 아니면 그렇게 안 갈지 그게 나와 있는 거. 그렇게 당국의 협조가 있을 때 도로 내려가면 그거는 변곡점이라서 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여기서 짧게 보겠습니다. 여기도 벌써 20분을 찍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볼린저 밴드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가 52의 신고가를 가면요. 여기처럼 이렇게 꺾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얘가 52의 신고가를 갔는데 여기서 또 뭐 봉을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내든지 뭐 양봉을 만들어 또 이 고점을 넘겨 놓으면요. 얘는 밴드는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밴드가 확장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요게 밴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밴드에다 선을 하나 걸어 놓고요. 이 선이 다음날 캔들이 나오면 이 선이 확장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숙어 들어가는지를 보면 얘가 숙어 들어가면 이 고점을 못 넘는다고 보시고요. 확장을 하면 이 고점을 넘어섭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확장을 할 때는 여기를 확장을 한다는 얘기는 밴드 바깥으로 나가서 간다는 얘기고 이 안에서 이 어지의 시가를 훼손 안 한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게 좀 약하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밴드 바깥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강한 거고요. 5일선을 훼손 안 한 상태에서 밴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약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약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출발을 해가 얘가 간다면 이 밴드가 이렇게 벌어져야 됩니다. 이 벌어지는 밴드가 52의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낼 때 밴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밴드가. 근데 이 52의 신고가를 못 만들어내면 밴드는 수축을 합니다. 이게 BWI로 만들어진 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보셔야 되는데 그냥 볼린저 밴드는 밴드 안에만 캔들이 있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만 들어보시고는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 선물하는 사람이라서 선물에서 포지션을 잘못 가면요. 바로 깡통 납니다. 깡통 나. 깡통이 뭔가 하면요. 여기서 사서 52의 신저가를 만들어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주가 이걸 잘 못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들과 틀린 게 정확한 맥점을 알려주면서 얘가 어디를 지나칠 때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준다는 거지 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캔들이 서고 난 뒤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정확하게 짚어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조 지표들을 보면서 해주는데 거기에 보조 지표를 가장 잘 설명을 하고 가장 제가 하는 제 모티브가 되는 스승님이 천송촌놈입니다. 천송촌놈의 유튜브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많이들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해 주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슬로는 요게 있는 지표들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얘가, 올라가다 말고 내려온다면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꺾어내려 오잖아요. 그러면 데드가 이게 날 때도 이게 그저 바로 꺾는 게 아니고 이게 80이라는 기준선이 있는데 이 80을 내려올 때
우리가 매도 시점을 잡아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80을 내려오지 않고 가일권에 계속 있을 때는 이후에서 데드가 난다 그래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80을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80 사이, 시그널 80 사이에다 제가 색깔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 색깔 넣는 거는 되게 쉬워요. 쉽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어, 여기서 쭉 여기서 보면요. 요게 80이라는데, 요게 이제 시그널에 80을 데다가 그냥 열어놓고 색깔만 넣으면 내려온다. 이렇게 색깔을 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색깔이 나와가지고 이 색깔이 없어질 때까지 들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역시도 여기를 내려와서 50 위에서 돌았으면요. 이게 상승의 눌림목 자리입니다. 그러면 얘가 50 내려올 동안에는 스트게트 CPO는 가일권이 계속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DMI는 본래 ADX하고 DMI가 본래 분리돼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뭐 증권사마다 다 틀리니까요. 증권사마다 다 틀리니까 그게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빼고 봐도 되고, 그냥 한국투자증 거는 같이 붙어 있는데 저는 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어저께 그날부터 50은 뭐지 이랬는데, 이 50, 그러니까 20과 30, 40, 50이 있는데, 여기는 기준이 틀립니다. 뭔 얘기인가 막 우리가 주식을 이게 여기가 올라가는 포지션으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 30을 넘었을 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고, 40을 넘었을 때까지 우리가 사지만 40에서는 삽니다. 그러면 30에 사는 가격대와 40에 사는 가격대가 틀려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선물을 하는 사람이라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30에서 40에 두 번, 20부터 사도록 합니다. 이 X를 치면 여기서부터 슬슬슬슬 사도록 30에서 왕창 사고요. 30에서 샀는 물량이 50%를 40에서 삽니다. 그러면 40을 샀는데 50을 갖다가 내려올 때, 50을 갖다 내려올 때 40에서 샀는 물량을 팔니다. 팔아요. 그러면 얘가 50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0을 내려올 때는, 40을 내려올 때는 30에 있는 물량을 팝니다. 팔아요. 그 다음에 30을 내려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전체 다 팝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매매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올라가는 주식을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게 이제 사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제는 파는 사람이 전멸입니다. 이제는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거를 안 읽어주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안 읽어주고 그냥 보고 하면 절대로 이걸 못 읽어요. DMI는 간상을 보는 거라서 이걸 간상을 정확하게 저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주면서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데, 그걸 모르시면 이게 뭐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오고 뭐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볼 때, 어, 그냥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설명해요. PMI, DMI 안 하고요. 마이너스는 하락을 나타내고 플러스는 상승을 나타내는데, 마이너스가 10m로 내려올 때는 사는 사람이 전멸이다. 전멸이다. 그리고 얘는 사는 사람이 꾸준히 올라가는, 이게 사는 사람의 많이 사고 안 사고입니다. 사던 사람들이 안 사는 거고, 팔던 사람이 안 팔다가 파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더 이상 설명해 줄 게 없고,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게 이제 제가 그 하나를 지표를 준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일 때 강력하게 사십시오라는 요걸 알려주면 좋지만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여기서 설명해 줄 거는, 그 트릭스의 기울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매트릭스 기울기를 어떻게 쓸 건지. 간단하게 보면 이게 트릭스의 기울기가 11이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26입니다. 그러면 11이라는 거는 전환선을 갖다가 기울기를 보는 거고요. 여기는 기준선을 기울기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선이 올라가는데 기준선이 0선을 넘어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입니다. 음, ADX가 올라갈 때 우리는 삽니다. 이게 강도입니다. 강도. 얘의 강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계속 갈 거야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계속 갈 건데 여기서 갈 때 강력하게 가는 게 여기서 나왔죠. 보면 BWI가 얘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가 친구랑 등산을 하는데 체력 좋은 친구가 ADX면 저는 체력이 나쁘잖아요. 근데 제가 BWI는 아닙니다. BWI인데 이 끌고 가는 친구가 힘이 있는데 또 제 친구 중에 또 체력이 뭐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둘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 좋은 친구들이 2명 올라가니까 힘이 2배라서 그냥 쭉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BWI입니다. 이게 BWI예요. 그래서 요 둘이가 같이 상승을 할 때는요, 이 상승을 할 때, 상승이 어디서 멈추는가 하면, ADX가 꺾이는 자리에서 상승이 멋지고, BWI가, ADX는 올라가는데, BWI가 올라가다가 말고, ADX는 체력 좋은 친구가 가려고 하는데, 체력 괜찮은 친구가 밀어주는, 이 ADX를 밀어주는 친구가 덜어 눕는다 그러면 얘는 자기 체력으로 갈 수 있지만 밑에서 밀어주는 체력들이 못 밀어주고 얘가 눕는다 그러면 얘 역시도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힘 쓰는, 자기가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BWI 뒤에서 밀어주는 친구가 안 밀어주면 못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걸 이랬을 때 가장 좋은 거는요. 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파는 사람이 많이 팔았다, 적게 팔았다에 따라서 이 주가가 꼬리가 달릴지 꼬리가 안 달릴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10m로 내려올 때는 위에 가도 꼬리를 안 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10 위에 있을 때는요. 위로 오더라도 꼬리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10m로, 마이너스가 10m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서 50의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얘가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으며 우리는 그 조정에서 어디에서 주식을 사야 될지를 우리는 또 판가름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높은 가격에서 있으니 많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발을 담가야 되고 물리더라도 발을 담가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하십시오. 제가 이거 사십시오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파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거는 본인들이 하되 저는 이거를 갖다가 매일매일 읽어줍니다. 이거를 삼성 SDI를 1년째 읽어줬습니다. 1년째 읽어줬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100만 원 갈 때까지 읽어준다고 하고 길과 길 사이에 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지고 처음 오신 형님들 거기 가서 공부하시고요. 거기는 맥점만 얘기해 주는 데고요. 여기는 하하방은 웃는 방입니다. 제 아는 형님 몇 분, 딱 4분만 모시고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 방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에 제가 추천하신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 추천하신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여기 이 방에 한번 와주세요 한 분, 그 한 분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맨 그 4분과 한 분은 제가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셨으면 그 4분, 5분과 저희 나중에 오신 분들도
저한테는 형님입니다. 다 같은 형님이니까 음 뭐 차별 대우 안 합니다. 성별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 뭐 저거 뭐 만나 가지고 뭐 저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카톡도 안 할 거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설명만 해 준다는 얘기를 해 드리면서 주위에 삼성전자로 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요. 제가 매일매일 찍어 줍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찍어 주고 1 시간짜리 영상은요. 1 시간짜리 영상은 보면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재미있는 드라마도 아니고 재미있는 영화도 아닌데 그냥 차트 하나 띄어놔 놓고 그냥 제가 설명만 하는데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재미 이거를 10 분처럼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뭔가를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지루한 영상이 될 겁니다. 뭐 재미도 없는 영상을 36 분이나 아침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뭐 내일 올 땐 내일 온다 그럴 거고요. 갈 땐 간다 그럴 거고 제가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맞추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뭐 감사합니다.